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타이밍에 연락을 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경험이 있는 남녀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부분이죠. 싸우면 싸운 대로,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마음이 남아있는 쪽에서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연락을 해야 할까?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모습과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게 느껴져서 내 마음과 내 진심을 제대로 한번 전해봐야겠다. 근데 언제 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어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갈리기는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속마음이라는 것도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음은 본인의 삶 속에서 힘든 점들, 또는 우리 관계 속에서 힘들거나 서운한 점들, 이렇게 연인과 깊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애초에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지, 그것도 아니면 마음을 표현할 만큼 상대방이 좋지 않아서인지, 상대방은 내가 좋고 이 연애를 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앞선 이유들 중 어떤 것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해서 내 딴에서는 조금은 억울한 이별을 맞이했다면, 사실 길고 짧고 대볼 것도 없이 흔히들 남들이 많이 하는 편지를 여러 장 빼곡히 적어서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문의 카톡을 남긴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따지지 않고 하루빨리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마음이 있는데도 조금은 억울하게 헤어지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용기가 부족하거나 표현력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만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누구를 만난들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이 사람을 다시 만나든 아니면 나중에 가서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 분명히 내가 후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이 모습이 나의 성격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바꾸자는 마음으로 타이밍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좋다고 봐요.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싸워서 마음이 식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헤어진 경우예요. 보편적인 연애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깊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괜히 나와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속편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서로의 환경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인들끼리 많이 다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횟수잖아요. 나는 쉬는 날마다 무조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니다. 사실 이런 것도 성격의 차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 맞는 건가? 계속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다가 언쟁이 일어나고 싸우다가 지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당장 눈앞의 일도 굉장히 막막하고 어둡게 느껴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우선 상대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려는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근무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떨 때 가장 바쁘고, 또 어떨 때 가장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강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고, 반대로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단점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은 적어도 지금은 본인의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내가 먼저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짜보기도 하고 희망을 품어보기도 하면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발전될 수도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환경이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기는 한데, 좀 직관적인 예시를 말씀드려보면, 만약 내가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는
내 남친, 여친한테 썩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데이트도 못하고 뭐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고 한다면 뭐 엄밀히 따져봤을 때 성격은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괜히 나랑 더 안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본인 통장에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비교적 여유가 생겨서 본인 애인에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무리한 판단을 해서 이 2,000만 원을 다 날리는 것만 아니라면 앞으로도 더욱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전의 연애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이 사람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을 수 있게끔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인내를 해주다 보면 그게 조금 더 성숙한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 사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요. 근데 만약 나는 당장 상대방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힘든 것보다는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서 주말이건 쉬는 날이건 다 만나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했지만 이해하기 싫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다투다가 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애초에 환경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편하게 잘 만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성격 차이로 싸우다가 많이 헤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을 참고해서 내 연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상대방은 지금 본인이 놓인 환경 속에서 본인의 장점을 나에게 얼마나 보여준 사람 같은지, 또 그 사람 본인 입장에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지, 그러면 사실 상대방이 엄청 밉거나 원망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또 누군가를 싫어하고 원망하는 것만큼 지치고 의미 없는 일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생각이 핑계이고 합리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성격상 환경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연애를 하다가 차였어요. 그럼 언제 연락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분은 어떨지, 나에 대한 마음은 남아 있을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의 환경을 바꿔서 이제는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못해주고 싶어도 못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생겼고 나의 단점보다는 강점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이때가 바로 연락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